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안철수 위원장이 현재의 정부 조직 체계를 말이죠, 그대로 밀고 간다. 그래서 장관을 임명한다. 따라서 여가부도 임명한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은요,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에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지 않고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요, 야당은 물론이고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요, 여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명된 신임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용산 집무실 이전 가지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비판적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이러한 이 서두른다라는 인식을 또 한 번 주는 거, 이거는 뭐 이 국정운영의 초기에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이 장애 요인은 바로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야 돼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바람만 잡아가지고 결국 더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러한 정부적 판단 때문에 공청회까지 한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비판 소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즉,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또 들이대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까지도 막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그야말로 깔끔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부 조직 얼마나 비만방대해졌어요. 이거를 시정하면서 제대로 윤석열 정부다운 정부를 갖고 출범하려는 거. 그러니까 새술은 새푸대 잠겠다는 이 취지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청회까지 열 정도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겠다라는 새로운 생각,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보도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요, 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 과거에 마포에서요, 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대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소속 정치는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경기지사 출마를 접지 않으면 결국은 이 강용석 변호사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안 할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요, 오늘 그냥 토론 없이, 왜냐하면 각 최고위원들 모두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 없이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는 알려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과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준석 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강 변호사 복당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불허됐다.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 했는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상호 토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날 경기지사 출마를 했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해서요, 이 하루 만에 서울시당에서는 바로 뭐라 그럴까요? 복당 신청을 승인했는데 오늘 부결이 된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도에 여성 어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래서 여성표가 날아갔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나운서 비하 발언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비하 발언이요, 뭐 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건 뭐 이재명 욕설 비슷한 그런 엄청난 비하 발언인데, 이 발언이 다시 이번에 겹치면
이 경기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여성표가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작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 결론은 강 변호사한테는 여성 비하 발언이 여전히 큰 이 정치 진출의 장애인이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물러나죠. 내일 물러났는데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옷값 등등. 그리고 이제 핵심을 얘기하면요, 이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최악의 선거 범죄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처벌 문제. 이 처벌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는 책임은 정치로 지고 법적 책임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 옷값, 이거는 뭐 수사는 원하지 않지만은 국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가 깔끔하게 설명을 하라. 이러한 입장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여소야대 국면하에서 이번 정권 교체를 한 거 가장 큰 보람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나름대로 상당히 이번에 뭐 정말 정권 교체한 거 그 이상 무슨 업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재부 장관도 불고 예산실장도 불렀는데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한 후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3법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고친다기보다는 소프트 랜딩 할 수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임대차 대도 전체를 단계적으로 손봐야 되겠다. 그리고 김호수와 노정이 물러나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런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뻔뻔하게 남아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검찰총장에 앉아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노정희 위원장, 부하 판사를 탄핵이라는 죄물로 갖다 바치면서 자기 출세에 급급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판사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가장 잘나온 것은 이런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거. 가장 아쉬운 일은 바로 주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다. 자, 그리고요, 이 원내대표 뽑는 거와 관련해서 이 추대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 후보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 사건들, 진실은 밝혀야 되는데 특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직접 사령탑이 돼서 지시 감독하고 결과 보고까지 받았던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다.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실을 밝힌 다음에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요, 사실을 밝힌다면 그 다음은 열린 문제로 봐라.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역사 앞에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고 다만 법적 책임은 국민 여론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본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삽이라고 하는데 왜 700만 원을 현금으로 냈나? 명인에 대한 예우라고 현금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왜 사치스러운 옷이 그렇게 많으냐? 아마 가장 사치스러운 부인인가 싶다. 그리고 다만 수사 대상이 돼서 밝혀지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다. 청와대의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 양해해 달라고 말하면 야단을 치겠나.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대장동 사건은 조용해졌는데, 이거는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부정불법과는 성격이 다르고, 불법과는 성격이 다르고 부정부패 사건이다. 한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덮어두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특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철저하게 밝혀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일을 같이 했는데 어떠냐? 매우 다이나믹하게 일을 했고 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조화롭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모니를 만들어서 대선 승리라는 작품도 만들었다.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 반짝반짝 참신하게 빛난 아이디어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표표 보면 플러스라고 본다. 합리적 리더, 어떤 당을 만들고 싶냐? 그리고 차기 당대표, 유력한 후보인데 어떠냐? 합리적 리더, 합리적 정책, 합리적 법안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당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 식으로 우리 당도 굴러갔으면 좋겠다.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신뢰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권 도전 계획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인사재량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공을 세웠으니 자리를 달라고 하는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100의 총을 했고 원내대표 마치고 총의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김경원 대표의 입장문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균형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박범계다운 입장문이 나왔네요. 오늘 출근길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거 한동훈 사건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거 뒤집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 역시 박범계다워요.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권 주인공이 이제 윤석열 당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맞는 결정을 했다라고는 안 해요. 야합했다 이거죠. 정무적 판단했다 이거죠. 김호수, 이정수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고발이나 항고를 전제로 해서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장관 입장이 궁금한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질문이 포괄적이다.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냉정한 현실이 뭐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 게 그런 게 아쉽죠.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성윤도 그렇고 이정수도 그렇고 그동안에 1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보고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포렌식이 되지 않으니 더 기다려보자. 이러한 이유로 처분을 계속 미뤄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박범계 장관도 이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이유로 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불만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박범계 장관은 민원연이 고발인데 민원연이 검찰 항고를 검토하시라고 하는데 항고가 있을 경우 법무부나 장관 차원에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항고 여부는 고발인들에게 달려있다. 항고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항고하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뭐 보복했다고 하지 마. 그건 민원연이 고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고한 거는 항고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속으로는요,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항고가 있을 경우 원래 하려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아까 이야기한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자, 이 얘기는요, 계속해서 이 박범계, 이 한동훈이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들어지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일단을 표명한 것입니다. 자, 어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은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이제 요직 복귀가 언제 될 것이냐? 일각에서는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갈 것이다. 특히 이 대선 때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인데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 이러면서 중용할 의사가 있다. 이거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수원지검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지검에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 풋볼클럽 사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이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건도 들어가 있고요. 추미애 사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검찰 정기간부 인사는 간부 정기 인사는 통상 7, 8월에 이루어지는데 5월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조기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북악산 남측면을 대통령 내외가 한번 시범 말하자면 등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등반을 하다가 문화재 청장한테 설명도 받은 앉아있는 데가 어디에 앉았냐, 이 법풍사 터로 추정이 되는 그 터에 초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렇게까지 문화지식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문화재 청장이 이 동행을 해서 설명까지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정청래 발언으로 인해서 불교계하고 현 민주당 여권과의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가 지금 열불이 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기념 사냥을 어제 했잖아요. 그런데 법풍사터 추정이 됩니다. 법풍사터로 추정이 되는데 연암은 초석을 깔고 앉아서 이 사진이 지금 공개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청와대가 공개하니까 이게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화재 청장은 문제가 되니까요. 이거는 현재로서는 유물적 가치가 없고 최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불교계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연암은 초석에 앉아가지고 이 법풍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과거 오랜 터가 남아있는 것을 해방 후 다시 세워보려고 준비하다가 김신조 사건으로 개방됐던 곳이 다 폐쇄됐고 그 부자재가 남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문화재 청장은 지금 보시는 초석은 최근의 것이다. 유물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구조로는 이게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발굴 조사를 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한 얘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불교계에서는요, 이 불교계 언론인 법보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 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요,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서 청와대의 불교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불교 중앙박물관장인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이 전통 문화를 이렇게 가벼이 대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대통령 부부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아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물이라도 이렇게 됐을까 싶다. 예.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의 문화부장인 성공 스님은요, 만약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청장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불교문화재 연구소 유적연구팀은요, 직접 법풍사 터를 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임석규 유적연구실장이 얘기하기를 현재 절터에 남아있는 유물은 초석 17기와 와편들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사찰 복원을 위해 옮겨온 초석들인 것 같다. 중창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아 포기하면서 남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정말 문재인 대통령 너무 무식하죠, 한마디로 얘기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에 감사드립니다.